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내일은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10주년입니다. 이날을 맞아 북한이 요란하게 준비한 것이 있죠. 바로 열병식입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선 북한군 열병식 풍자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다리를 75도 이상 올리면서 껑충껑충 뛰어가듯 행진하는 북한군 영상에 팝 음악 밴드인 비지스의 노래를 입혔을 뿐인데 조회수가 4,200만 회가 넘었고 10만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는 왜 저런 히트작이 없지?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내일 김일성 광장에서 재현되겠죠. 저는 이젠 하도 많이 봐서 대략적인 흐름이 머리에 훤한데 김하병이 선두에 설지 훈장 수십 개를 주렁주렁 단 노병들이 앞에 설지 그러려한 차별화는 있겠지만 보병 행진에 이어 기계화 부대가 따르고 공군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든 평양 시민들이 광장에서 김일성, 김정은 같은 글씨를 만들며 우렁찬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김정은이 손을 흔들면서 퇴장하겠죠. 1990년대 김일성 광장에서 직접 열병식 행사에 참가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열병식을 수없이 지켜보는 저는 이젠 열병식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열병식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은 마치 게임 생중계처럼 전 세계에 실시간 송출되고 러시아 전차가 휴대용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폭발하고 전투기와 헬기가 불덩이가 돼 떨어지는 영상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왜 느낌이 달라졌을까요?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보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이달 4일 김여정은 한국을 향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운운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이 핵 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거나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은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핵을 남한에 쏠 수 있다며 공개 위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아마 이 전쟁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을 겁니다. 왜냐?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는 하레비아 같은 높은 존재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 군사 교류와 무기 시스템의 기초에 군이 돌아가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6.25 전쟁 이전에 242대의 탱크를 주어 첫 탱크 여단을 만들어준 것도 소련이고 지금도 북한 기계화 부대는 소련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어디 전차만 그렇습니까? 미사일도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이 기초고 비행기도 다 소련제 미국이고 해군도 소련에서 쓰던 군함들을 사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가서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북한이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미사일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러시아 발사 차량에서 쏘면 됩니다.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유심히 관찰할 겁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김정은 역시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대용 미사일에 속절없이 파괴되는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는 알고 보면 북한에겐 꿈의 전차들입니다. 돈이 없어 사올 수도 없고 기술이 모자라서 베끼지도 못하는 T-72, T-80, T-90 전차들입니다. 북한군은 아직도 1961년 생산된 T-62 계열 전차가 주력입니다. 1991년 걸프 전쟁 때 이라크군은 당시 소련의 최신형인 T-72 탱크 등으로 포함해 소련제 기반 탱크를 무려 3,500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대가 미군 에이브람스 탱크 단 한 대도 격파하지 못했고 미국 전차병을 죽인 일도 없고 고작 3명을 부상 입혔다고 합니다. 31년 전의 말입니다. 중동전쟁과 걸프전에서 소련제 전차가 전혀 힘을 못 쓰자 일부 전문가들은 소련이 보급형을 수출했기 때문, 전차병들이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 등으로 설명하며 진짜 러시아 기갑부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러시아 최정예 기계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장면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31년 전에도 먹히지 않았던 T-72 전차조차 없습니다. 50년 전에나 통했을 탱크를 갖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젠 북한군 기계 군단은 전혀 쓸모없는 그냥 고철보다 못한 것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군 공군은 또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는 이번에 수-24, 30, 35 이런 신형 공군기를 동원했습니다. 미그 29는 이제 거물 전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 생산된 미그 29를 겨우 12여 대 보유하고 있고 공군의 주력은 1950, 60년대 개발된 미그 23, 21이 주력이고 6.25 전쟁 때 타고 다니던 미그 15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러시아는 강력한 밀, MI-24, 28 공격 헬기도 갖고 있는데 이건 북한에는 없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공중을 확실하게 장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더 설명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부러워하던 꿈의 전쟁 장비들이 세계 군사력 순위 22위인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차별적으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상이라면 김일성 광장에서 지나가는 기계화 부대를 보면서 이런 군대를 어디다 쓰지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내일 열병식에서 북한군 기계화 부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크라이나 거리와 마을에 뒹구는 포탑이 날아가 녹이 쓴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물이 온다. 고물이 지나간다. 김일성 광장 상공을 나는 북한 공군기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고물이 온다. 고물이 간다. 라고 할 겁니다. 이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세계 군사력 평가 6인 한국이 28위인 북한에 진다고 주장하는 일부 한국군 장성들의 귀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재래식 전쟁을 하면 그냥 고물 청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과 무인기로 손금보듯 전장을 보는 세상에선 고물을 숨길 것도 없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장군님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남으로 진격해 적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믿으며 껑충껑충 행진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이 없으면 북한은 사실 비무장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믿는 게 ICBM이나 미사일이겠지만 이걸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며 그걸 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아니까 한국을 향해 핵 협박을 시작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생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도 무서우면 더 열심히 짖지 않습니까? 진짜 무는 개는 조용히 어르렁거리다가 무는 겁니다. 김여정의 핵 사용 발언은 이런 의미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엄청 강하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협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북한이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제를 아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보면서 한미연합군이 쟤네 진짜 형편없네. 북한은 껌도 아니지. 확 밀고 올라갈까? 라는 자신감을 가질까봐 우리 핵 있으니 다치지 말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도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강경 발언을 하니까 혹시나 오판을 해서 북한을 때리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엄포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김여정의 핵 타격 발언에 대해서 겁먹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일 열명식에서 김정은 역시 눈앞에서 굴러가는 북한 고물덩어리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거리와 도로에 뒹구는 고철들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고물의 퍼레이드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매년 꼬박꼬박 열어 전 세계에 보여주는지 창피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